종목 카운슬러 마지막 30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종목 진단부터 살펴볼게요. 전화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너무 기분 좋게 받아주시네요. 종목 혹시 수익이 나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거시기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요. 매수가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28만 8,700원. 28만 8,700원이요. 비중은요? 비중은 한 30%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좀 안타깝게도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믿고 계신 부분도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시청자님. 어떤 예.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사놓고 본 게 계속 또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지금.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뭘 악재가 있는가. 그래서 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환율을 딛고 좀 일어날 만큼 실적은 또 잘 나올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예, 예. 그 전에요. 저희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진단을 좀 들어볼까요? 아까 나 그 신청을 했는데, 네. 장용준 과장 맞으세요? 장용준, 예. 네, 예, 예. 과장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뭐 어렵게 말이죠? 연결되셨는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예. 일단 지금 주가는 좀 눌려 있어가지고, 예. 좀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업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은 지금 기분 좋으신데 좋은 말만 드릴 수는 없어서 조금은 아쉬워요. 일단 일단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차 지분을 가지고 있고 다시 기아차가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결 기준으로 실적을 내놓는데 사실 순환출자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결 실적을 밸류로 주는 거는 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일단 현대모비스 주가는 현대모비스 부품에 대한 실적 부분보다는 자회사인 현대차, 그리고 손자회사인 기아차의 실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여행을 가느라고 지금 지난주에 제가 나오는 타이밍에 못 나왔는데, 환율을 보시면 지금 요즘에 여행 가는 사람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게 해외 수출업체는 상당히 안 좋아요. 지금 환율이 101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쉽게 생각해서 1100이었을 때하고 1000이었을 때 동일한 매출이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는 다 똑같고 아니면은 원화 베이스로는 똑같은데 이게 달러 베이스로 결제된다고 했을 때 10%만큼 감익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의 자회사인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에서 실적이 좋아가지고 달러 베이스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게 재무제표가 원화로 작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물론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 안 팔리는 부분도 있는데 환율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 시작할 때쯤에 말씀드린 게 그 대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발표를 하는데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환율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환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은 긍정적인 게 지금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를 돌고 있으면 그때 상대적인 통화인 달러 가치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원화 가치가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겠죠. 근데도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이 경쟁 관계가 다 일본 차거든요. 근데 일본은 엔화가 또 지금 최근에 인위적인 약세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자동차로 가지고 오신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에서 만약에 현대차보다 동일한 등급의 일본 차가 더 싸다면 이게 좀 황당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 일본에서 지금 도쿄 자동차 전시장에 원화 베이스로 따졌을 때 더 싸게 팔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일본 차들이 만약에 해외 쪽에서 현대기아차랑 승부한다. 저는 이제 애국심 마케팅 이런 걸 다 떠나서 잘 안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는 않다. 근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부분으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반등은 오겠죠. 근데 일단
종목 선택에서 조금 잘못 잡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워낙 강세일 때 이렇게 종목군을 자동차 구군으로 하신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 대형주기 때문에 좀 반등은 올 수도 있어요. 차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주봉으로 보면 반등 나온다 싶었죠. 근데 이때는 보면은 환율 부분에서 이제 환율 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 1분기 실적 나름 괜찮았네? 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 1번 차하고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2분기부터는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리포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조금 가미가 될 건데, 하지만 이런 회사들 특징이, 특히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부품주인데 AS 부품이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팔아놓은 거에 대한 AS 매출 때문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심리적인 요인으로 더 빠진다면 25만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대형주 이 정도 빠진다고 손절하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손절 가격이라도 줄여야 되는데, 저는 주봉상으로 구름대 들어오기 전 28만 2,000원하고 3,000원 사이에서 이 정도의 절반을 줄이고, 차라리 박스권 매매를 하실 때 25만 원하고 30만 원 사이에서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매입가가 그거 박스권의 상당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늘려가지고 좀 회복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이 가격에 갖고 있으니까 1년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가격까지 가져가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매도할 때 손절이더라도 좀 줄이고 밑에서 좀 늘리고, 박스권 매매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좋은 전망이 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통화가 돼가지고 아주 즐겁습니다. 저희도 덕분에 너무 즐거워진 것 같아요, 몇 번에 시청자님. 안 걸리고 그러는데. 시청자님 목소리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다음에 또 고민 있으시면 항상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전화만으로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저희 세 분 다 이렇게 기분 다 좋아지셨는데요. 시청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또 마지막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 나그네님께서 오랜만에 남겨주셨습니다. OCI인데요. 20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담고 계십니다. 빠져나오고 싶은데 물타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조용구 전문가님, 지금 가격대에서 물타기 어떻게 보세요? 빠져나올 거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지 왜 물타기는 하는 건지,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 매매 방법이고요. 빠져나올 거면 그냥 빠져나오면 돼요. 굳이 왜 물을 탈 이유가 없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수익이라는 게 100%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손실이 항상 좀 날 수도 있다는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고, 물을 타는 것을 저는 항상 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물을 탄다는 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산다는 건데, 그 물을 탄 물량이 현재 수준에서 수익이 날 것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굳이 이 종목을 안 사고 현재 위치에서 지금 OCI가 예를 들어서 18만 원까지 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서 보면은 18만 원 선까지 올라갔을 때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고 그 수익이 날 만한 새로운 종목을 사는 게 차라리 이제 계좌 전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는 효과가 그냥 이 종목이 이제 손실이 났으니까 최대한 물을 타서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주식하면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 점을 일단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일단 OCI 같은 경우는 태양광 업체들이 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거의 치킨 게임을 좀 방불케 하는 정도로 중국 시장이든 어디든 다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요. 참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과거에 이제 과잉 설비로 좀 몸살을 앓고 있다가 이제 파산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OCI가 좀 잘만 버티면은 분명히 이제 내년 정도로 넘어갔을 때 좀 주가도 좀 업사이드가 좀 존재할 거라 보는데, 문제는 하반기까지 트러블 없이 주가가 잘 갈 수가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환율 아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OCI도 50% 이상은 수출 물량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의 가이던스가 지금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하향 조정된 가이던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산정해 보면 40배가 넘어가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주가가 지금 이제 월봉성으로 봤을 때 이건 사지 말아야 될 지금 사실 패턴이에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잡고 때려맞고 내려온다는 거는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가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일본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도 급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길게 빠지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꾸 이게 현혹이 돼가지고 버티거나 내지는 저점 매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패턴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그래서 물타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16만 4천 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은 이 종목은 이제 하락골이 깊어져서 14만 원 선까지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6만 4천 원 선을 좀 손절가로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해외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하게 되면은 그 기술적 반등조차도 일단 현재 위치에서는 한 18만 원 선으로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선까지 혹시라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손실을 좀 줄이는 범주 안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월 나그네님, 물타기보다는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나와서 더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서 손실을 만회해보자라는 전략이니까요. 물타기보다는 또 18만 원 선에서 나오는 전략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OCI까지 살펴드렸고요. 저희는 종목 컨터스로 넘어가서 종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